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점점 이 환호 소리가 자기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죠. 방금 그 이상한 신음소리 내신 알콜 장아찌 알짱 PD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러 계신 거죠? 뭐 그 일상생활이니까요. 네, 눈을 좀 뜨셔야 저희도 이렇게 좀 뭘 여쭤봐도 여쭤보죠. 예. 자,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의 주인공 정승민 교수님. 자판기 같죠, 자판기 그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과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몸둘 바를 모르신 우리 정승민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이 또 떡국열차를 찾아주셨습니다. SBS, CNBC 방송 한참 하시다가 지금은 교육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이혜미 씨? 네, 안녕하세요. 이혜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늦게 뛰어든 거 아니에요? 요즘 교육 사업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교육 하세요, 근데? 저 중고등학생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요즘은 기업화돼 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보니까 굉장히 인기 강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내가 모르지? 중고등학생이라서. 우리 혜미 씨한테 배우려는 그 중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그렇군요. 예, 영어를 네. 엄청나게 또 잘하고. 영어 잘하잖아요. 자, 네. 전공이 영어예요? 아니요, 저 신문방송학과예요. 근데 영어. 외국에 좀 살다 왔어요? 중국에 살다 왔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 쪽이 많네요, 확실히. 아니 중국 쪽하고 뭐 커넥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에서 살다 왔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죠? 살다 온 건 아니고요. 네. 한 1년 반 정도 공부하고 왔어요. 그럼 중국어도 잘하고. 네, 중국어에 조금 합니다. 그럼 본인과 그 지난주 그 왕세명 씨와 비교했을 때 네. 왕세명 씨의 발음이 본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던데요.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아시고 어. 발음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수준입니까? 네, 그럼요. 혹시 중국에서 어디 뭐 칭화대? 아니요, 저 하얼빈이요. 하얼빈? 네. 저 변방하네요. 변방 아닙니다. 변방이라니요. 하얼빈 지금 아니에요.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변방의 북소리. 하얼빈이 우리 그 민족의 얼마나 중요한 또 역사적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안정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방이에요. 진짜. 아니 변방인데 우리 자, 민족한테는 아주 역사적으로 자, 중요한 보세요. 장소죠. 서울과 부산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서울에서 봤을 때 부산 변방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변방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변방이에요. 제2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제1의 물류 해양수도죠. 해양수도. 해양 수도입니다. 네. 해양수도 그래요. 하얼빈도 변방이지만 그냥 변방 도시 저기 뭐야 그 사과하세요. 국경 도시 뭐 이런 지금 데 하얼빈에도 우리 떡국열차 들으신 분들이 7분이나 계십니다. 사과하세요. 아니 이 부분은 사과의 부분이 아니고 변방이다. 이거는 맞잖아요. 변방이 뭐예요? 그냥 변두리, 지방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결국? 이거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변방.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변방. 하얼빈은 우리 역사의 수도입니다. 역사의 수도예요. 우리 독립 역사의 수도입니다. 대동강 압록강 건너 철의 실크로드 번영 대동맥 하얼빈행 열차가 달린다. 하얼빈에서 네. 공부하셨다고요? 네네. 거기 하얼빈 대입니까 그러면? 하얼빈 공업대학교. 네. 또 공업대학교. 아니 근데 제대로 한 게 뭐예요 도대체? 그 안에서 어학교를 다닌 거죠.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시고. 네네. 예. 그 하얼빈에 가게 된 계기는 뭐예요? 하얼빈이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사투리 없이로 유명한 곳이에요. 하얼빈이? 거기가. 영어가요? 아니면 저기 뭐야? 중국어죠. 중국어가? 네, 중국어가. 중국어가? 네, 그래서 중국 아나운서들도 거기에서 그 교육을 받는다고 아니 할 정도로. 중국이면 당연히 북경이나 뭐 이런 데가 표준어 아닙니까? 북경어는 약간 사투리가 있어요. 북경어가? 네, 북경어에도 사투리가 좀 있고 되게 표준화된 발음이 하얼빈.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얼빈이 대전 같은 그런 의미인가 보네, 그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대전이 정말 표준어 잘 쓰거든요. 가령 뭐 제 생각에는 뭐 경주나 이런 데가 아닐까. 경주? 옛날 수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딘가의 수도 아니었을까요? 그 만주족은 본래 선양, 지금 장춘 이런 데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만주족의 수도고, 그죠? 하얼빈은 우리 독립운동의 수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수도로 합시다. 그래. 일단 우리 이혜미 씨에 대한 어떤 그 소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근데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는 신문방송 전공하고 중국어를 배우러 중국어를 배우러 하얼빈에 갔는데 갔는데 지금 하는 일은 영어 강사다. 그렇죠. 참 뭐 도대체 허송세월한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31요. 올해 31. 아이, 그럼 뭐 허송세월이 아니라 괜히 시행착오 편들려고 하지 말고. 편 좀 들어주세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저 떡국열차에서 또 네. 중국에도 많이 계시다 오셨으니까 또 우리 떡국열차를 하다 보면 또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요 한중일은 뗄래야-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같이 가야 된다? 아니요, 일본이랑요? 전 G1파라고 말씀드렸지만 같이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을 미워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용해 먹을 거는 이용해 먹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저 영일파? 동의합니다. 영일파 저 동의해요. 그렇죠? 네. 혜미 씨 굉장히 예뻐요. 저는 일본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라를 뺏긴다니까요. 일본이 변하는 우리 모습도 민족 정신을 세우는 게 나라를 뺏기는 일이다. 민족 정신을 세우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일본을 잘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화되는 걸 못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는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웃은 마음대로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아, 예. 그러네. 원래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4대 교린입니다. 4대 교린. 지금 사대주의에 물들어 계신 겁니까? 4대 교린을 4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원래 우리 정프로가 항상 네. 주장하던 말을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제 걸 뺏기니까 딱히 제가 지금 말이 안 쓰네. 자, 갑시다. 예. 네. 하여튼 뭐 우리 이혜미 씨와 함께 오늘은 이 떡국열차를 또 출발을 해볼 텐데 네.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나서 또 여러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까마귀 소리가 그립다는 분. 까마귀 효과는 왜 안 나오냐. 가끔씩 넣어주는데. 요즘에 너무 안 들린다고. 왜냐면 그만큼 이제 황당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 요즘 들어서요? 황당해야 되는데. 썰렁하고 아. 황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럼 저희가 잘못한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자주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알짱 PD님 성우하면 어울리는 목소리 같다고. 이거 어디다 써먹지? 제가 알바 썼습니다. 이게 알바 같아요. 아니 이런 목소리를 어디다 써요? 이제 부산 경남 방송 이런 데 가시면 잘할 거예요. 아, 왜 자갈치 아지매 이런 데서. 자갈치 아저씨. 그리고 저 김광규랑 친척 아니냐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이런 이제 가벼운 내용들도 있는 반면에 두부에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했잖아요. 두부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싸웠다기보다는 문헌적으로 보면 중국이 맞다고 했죠. 아 그래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문헌을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그 기원전 2세기 한나라 무제 때 이 회남왕? 아, 맞습니다. 회남왕. 네, 회남왕. 이 사람이 발명한 걸로 여러 문헌에 나오고. 생각이 나네요. 회남왕 이름이 뭐예요? 모르죠. 유한이랍니다. 유한. 그래서 이 회남왕 만필술? 뭐 이런 그 자연과학 서적이 있는데 거기에 두부 만드는 법이 적혀 있다고. 그런데 이 회남왕이 반역죄로 죽었어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해서 한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지에 왕들을 많이 이제 제후를 봉했잖아요, 그죠? 예. 뭐 누구에게는 예를 들어 그 한신에게는 처음에 뭐 한왕을 주고 뭐 이런 왕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여기도 이제 저게 봉건제 아닌가요? 에? 저게 봉건제라고 하는. 그 한나라는 이제 이게 주나라는 완전 봉건제, 진나라는 완전 군국제. 한나라가 제일 중요했던 군국제로 만들었죠. 직할 통치도 하고 좀 나눠주고.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뛰어나잖아요. 네. 자판기. 지식 자판기. 그래서 그때 이제 왕들을 나눠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의도된 반란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다 하나씩 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뭐 나중에 결국 왕들이 다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두부 같은 거 만드는 법 알려줬더니 너 두부로 황제를 독살하려 했구나 그러면서 걔 반역죄로 또 처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건 아니고요. 황제한테까지는 아직 안 갔을 겁니다. 지가 혼자서 먹은 음식을 하지 말아요. 여튼 문헌상으로는 중국이 기원전 2세기 이렇게 그렇죠.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콩이 또 원산지 만주하고 저기 한반도 북부가 원산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물증은 우리가 명확히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네,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기록만 너무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유명한 그 식당들 보면 뭐 그 다 아주머니들이 그러면 뭐 3대째 했다는데 3대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도 않을 수 있고 비법을 또 다 머릿속에서만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그런 전통이 좀 있잖아요. 그 비법을 잘 전수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법을 전수하면 네. 나중에 불이익을 많이 받았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왜요? 불이익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 보면 칼 만드는 비법이 있었는데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남긴 글 때문에 사화를 당하는 거예요, 다. 조의제문? 네. 무슨 책이죠? 누구를 저기 누구를 조문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 지어준 거죠, 지어준 거. 박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조의제문이 무슨 책이에요? 아니 김종직이라고 네. 우리 그 사림의 이제 원래 조광조의 서승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저쪽 조정에 그 근무를 할 때 네. 그걸 올렸는데 그 나중에 실록을 이제 우리 편찬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때 이제 그 글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조의제문이라는 조광조 이쪽 그죠? 일파를 그 가기 위해서 하나 이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화가 된 발단이 된 글인데 일종의 예전에 중국에 네.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황제가 어린 이제 권력자가 네. 어린 황제를 죽이고 네.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황제가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빗대 가지고 비판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단종을 조카 단종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된 세조를 이제 사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래서 이걸 완전히 이게 한마디로 불경스럽고 한마디로 반역의 기운이 있는 글이다 해가 뭐 그냥 일파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의제문이란 책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그 상소 글이죠, 글. 그런 글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남겨놨던 게 이제 자기한테 결국 화로 돌아왔다. 실제 그래서 나중에 그 유학자들 중에 자기가 남긴 글을 다 불태워 없애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괜히 또 우리 아들 유언으로 남기고 이런 경우도 있고. 손자들한테 또 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예전에 남이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이 장군 유명하죠. 남이 장군하고 이렇게 또리 장군이요. 그러니까 이제 또리는 대장군입니다. 또리 저 대장군이었네요. 네, 남이 장군. 남이 장군 하여튼 남이 장군이었는데 정확히 하여튼 그 젊은 날에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던 유자광이었나요? 간신으로 많이 대명사인데. 네, 유자광이. 그 유자광이 죽기 얼마 전에 자기가 아주 명문가였대요. 근데 글을 참 잘 쓰고 시를 잘 썼는데 이 모든 자기 쓴 글을 어차피 내가 후대에 하나의 어떤 반역의 아이콘이고 아주 간신의 아이콘으로 내가 낙인 찍힐 텐데 이 모든 글을 갖고 있으면 말 거냐 다 자기가 스스로 불살라고 그러거든요. 유지광. 네, 유자광. 유지광은 저 우리 조직 폭력의 깡패 아니 깡패? 유지광. 그러네요, 그죠. 김두한의 이정재 후계자였죠. 그 좀 전문이잖아요. 제가 그건 전문이죠. 유지광이 연예인들을 그렇게 또 많이 건드렸어요. 당시에. 임화수 저 또라이들 데려다가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저희가 옛날에 한번 했으니까 자 계속해도 되는데 왜? 자 그래 그럼 뭐 이런 글들을 남겨서 화가 생겼던 일들이 있어서 이제 글들을 다 안 남기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러니까 뭐 저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탄압에 구실이 되다 보면 우리가 기술적인 비법이나 이런 것도 남기고 이런 것들이 혹시나 이런 문화가 되겠죠. 기록 문화가 아무래도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기록 문화를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금속활자라든지 이런 건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하지만. 몇 년도였죠? 금속활자가? 13세기. 얘기하면 안 돼. 얘기했다가 큰일 나. 13세기로 보시죠. 13세기. 처음 그 금속활자가 뭐였습니까? 그게 상정고금 예문인가요? 네. 어떻게 되나? 역시.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제가 지금 신기해하고 있어요. 상정고금 예문.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상정고금 예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초의 목판은 분명 이거 중고등학교 때 제가 외웠던 네,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국사 공부 별로 안 했대요. 상정고금 예문이 그 활자가 남아 있는 건 아니고 활자 그 인쇄본이 남아 있는 거죠? 기록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 거. 인쇄판은 없어요. 그렇죠. 판은 없는 거고. 근데 그 금속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기록이 그렇게 그러니까 최초의 금속 활자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방송 이제 그렇게 됐고 오늘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뒷얘기가 또 있죠. 네. 그 외에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
프랑스냐, 벨기에냐. 원조 논쟁이 있었다. 네. 그 이제 이게 예송 논쟁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논쟁만 붙이면 예송으로 가네. 정프로가 얘기한 게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예. 그 지방이 프랑스어를 쓰는 지방이 맞긴 맞아요. 근데 벨기에 그렇죠. 벨기에 남쪽에. 근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우스 벨지언. 1차 대전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이제 감자튀김을 독일군들이 먹었는데 네. 이쪽에서 프랑스어를 쓰니까 네네네. 벨기에인 줄 모르고 프랑스인 줄 알았다는 거. 첫 번째는. 아, 거기가 이제 그 벨기에 남쪽인데 그냥 그렇죠, 프랑스 이제. 사람들인 줄 알고. 이제 벨기에 말 안 쓰고 이제 프랑스 말 쓰니까 아, 여기가 프랑스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프렌치 독일 프라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벨기에 사람들이 네. 감자튀김을 먹는 걸 봤대요. 네. 그러니까 감자튀김을 먹는 거 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인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프렌치 프라이라고 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애들 얘긴데 네. 부산에서 올라온 그 젊은 청년들이 맨 처음에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 말 쓰는 걸 보고 나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일본 말 쓰는 줄 알았다. 일본 청년인 줄 알았다고. 요건 뭐 쓰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는? 아, 괜찮은데. 아니요,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아니, 실제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 부산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네. 서울 사람이, 야, 가서 좀 뭐라고 해라. 그랬더니, 야, 뭐 가지고 또 그러는, 자기들. 그게 서울 사람이에요, 지금? 뭐라? 이게 서울 사람입니까? 좀 이따 내리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예. 계속 떠드니까, 야, 좀 가서 얘기 좀 해봐. 이랬더니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시죠. 이랬더니, 뭐라 카노? 이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친구한테 오더니, 봐라, 내 외국 사람이라고 했다, 이거! 막. 아이고, 서울 사람이 참 그 말을 구수하게 하네요. 내 외국 사람이 했다, 이가. 아니, 서울에서 오래 살면 서울 사람이지. 예? 서울에 살면 오래 서울 사람 아닙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죠.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야, 저렇게 치고 나가는구나. 야, 나 한번 쳤어야 되는데, 나도. 그래서 그 두 가지 설 때문에 어쨌든 프렌치 프라이가 이름이 굳어졌다? 네, 그렇게 시작됐는데. 네. 근데 이제 왜, 프렌치 프라이는 왜 케첩 찍어 먹잖아요, 주로. 그건 케찹이죠. 무조건 케찹이죠. 그건 이제 북미식. 네? 미국식. 아, 그럼 딴 나라는 딴 거 찍어 먹습니까? 벨기에에서는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요. 그 프렌치 프라이를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왜 완전 그거 마요네즈가 아니고 네. 거기다 뭐 좀 첨가한 거 있어요. 양파 같은 그 뭐랄까? 콘슬로는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뭐 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요네즈예요. 그거 찍어 먹어요. 얘들. 그 느끼할 텐데. 자기 취향이니까. 뭐 무책임하게 말씀하세요. 벨기에 사람들은 느끼해도 상관없다 그거는 이거니까? 유래는 내가 조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어쨌든 프렌치 프라이는 전 케찹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벨기에 논쟁이 벨기에 논쟁도 있어요? 프랑스하고 벨기에 간에 네네네. 이제 논쟁이 붙었던 이유는 예. 처음에는 이제 얘기가 없었는데 벨기에 학자가 예. 조 제랄드라는 학자가 있대요. 아, 제럴드. 예. 잘하네. 제럴드 알죠. 좀 만나봤죠, 저때. 제럴드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괜히 그렇게 들어갔다 또 나중에 편집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빨리. 그래서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 네. 벨기에에서 더 먼저 먹었다. 그러니까 프렌치란 뜻도 원래 프랑스란 뜻이 아니고, 네. 그 영어 의미로 길게 자른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대요. 프렌치가요? 네, 그런 뜻도 있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임 용구 중에 남성용 피임기 그걸 콘돔이요? 그걸 예. 프렌치 레터라고도 부르고 프렌치. 레터. 알아요? 레터 할 때 레터. 레터. 레러? 그게 왜 프렌치 레더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프렌치가 길쭉하다는 뜻이니까. 길게 그래도 자른, 저도 지금까지 의문이었는데 저런 말. 그런 뜻이 있대요. 네. 프렌치란 말이. 예, 프렌치 프라이가 프랑스 튀김이 아니다. 제랄드라는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죠. 프렌치에 그런 뜻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면 프렌치 레터. 그리고 하면. 실제 벨기에 감자튀김은 프리트라고 부른답니다. 프리트? 예. 그 뭐죠? 무슨 뜻이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한 스텝만 들어가면 큰일 나죠. 프리트.
그래서 이제 발음은 맞아요, 근데 그건? 프리트라고 여기 한글로 써여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네. 뮤스라는 지역이라는 얘기도 있고 벨기에 그 감자튀김을 먹었던 지역이 뮤스. 예. MUESE 뮤스라는 지역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또 다른 데서는 나미르라는 지역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벨기에 정부 주장입니다. 이거는. 네네. 브뤼셀 남쪽에 나미르 지역 사람들이 17세기에 우연히 개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대요. 프렌치 프라이를. 예. 이게 나온 이유가 그 당시 나미르 지역에 메즈강이 이제 얼어붙어가지고 네.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가지고 네. 많이 나돌던 감자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튀겨 먹었다. 그 물고기 모양인가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물고기 모양으로 튀겨 먹은 게 이제 시초다 이 말이죠. 뭐 유밀가 그때 네. 뭐 생선 모양으로 그렇죠. 갖고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프렌치 프라이의 기원이다. 네, 벨기에 벨기에 주장. 나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도 네. 한때 이 말을 인정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기에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충수를 둔 건데 왜 네.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을 때 네. 프랑스가 왜 편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좀 열받아가지고 네. 미국 의회에서 이제 그 프렌치 프라이를 그 프리덤 프라이라고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그런 뉴스 그건 잘 한번 기억이 있었는데. 안 납니다. 예, 프리덤 프라이로 불렀거든요. 확실합니까? 기사 있어요, 이거는. 프리덤 프라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프랑스 음식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제 프랑스가 이제 받아친 거예요. 프렌치 프라이는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고 벨기에 음식이다. 예, 자기들이 말을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프렌치 프라이는 프랑스 게 아니라고 한번 자기들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인정을 해버린 적이 있어요. 벨기에는 그거 좋아했겠네요. 아주 좋아했겠죠. 얼씨구나하고. 그래서 여튼 뭐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는 벨기에가 일 가능성이 더 많다. 네, 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이렇게 같네.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프렌치 프라이 하나 갖고 이렇게 파고드는 프로그램 아마 없어질 겁니다. 아니 뭐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해주자. 저는 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AS 또 하나 있으시잖아요. 네. 와인 얘기를 한번 또 와인 지난주 품질 관리. 네, 지난주 방송에서 품질 관리 아주 뭐 엄격하다. 네. 5등급으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 5등급이 있습니까? 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묻지 마세요. 자세하게는 뭐냐고 물으면 안 돼. 아니 등급에 이름이 있잖아요. 아 있겠죠. 무슨 초이스 등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있죠. 뭐 AOC니 뭐 이런 건 있는데 등급.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 그게 끝입니까 설마? 아니 그래서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된 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왜 순수성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됐는데 무슨 성? 순수성. 그러니까 와인을 만드는데 네. 와인이라고 하면 포도로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왜 저기 실명제 얘기할 때 네. 그때 와인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양조업자들이 네. 와인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와인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과를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과즙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머루 와인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와인의 순수성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훼손되니까 그 나폴레옹 3세가 그 당시에 1855년에 만국박람회를 열거든요. 네. 만국박람회가 왜 자기 나라의 어떤 과학기술이라는 그쵸, 그쵸.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럽이지만 유럽 사람들이 올 테니 와인을 좀 등급을 나눠봐라. 보르도 지역에다가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하필이면 보르도에. 네. 그 당시 보르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됐으니까. 보르도 와인이. 유명하죠. 네. 그러면 그 어떤 뭐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모인 애들 중에 그렇죠. 1등부터 네, 그 당시 다른 지역에서는 참가하라고 했는데 보르도 저쪽에 가서 나 우리 하기 싫다고 해서 참여 안 했어 처음에는. 그래서 1등급을 못 받던 애들도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등급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역사상 그러니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1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등급 이제 안 줘요. 확실합니까? 네. 뭐 한번 뛰어넘은 건 누구예요, 그러면? 샤또는 이때 샤또? 양조장을 말하잖아요. 괜히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또 알아요. 무통 로실드라고. 샤또 무통 로실드라고. 네. 요번에 뭐 네. 저기 설날 선물로 작년에 뭐 몇천만 원짜리 와인이 나왔는데 네. 요번에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 작년에 추석 때는 안 팔렸다더라고요. 그게. 그게 그게 그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종류 같은데요. 왜 그 와인 라벨에 네. 유명 작가의 그림에 그 라벨로 쓰는 데 있잖아요. 2004년에는 네.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또 그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해 생산된 와인의 한 박스를 준대요. 최고다. 아, 진짜 좋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려주면 와인을 한 박스 준다. 그게 30개인가 60개 들어간대요. 그 한 박스를 준대요. 근데 그 가격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장하고 있으면 계속 값은 올라가니까 이런 와인은. 아,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르도 지역 와인은 왜 품종이 네. 가장 많이 쓰는 품종 뭐죠? 그 품종이라서 거봉. 영동포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네. 맛이 숙성이 된대요. 그래서 병에 담아놓고도요. 네. 그 윗자리에 왜 제일 많이 쓰는 품종? 쇼비뇽 같은 거. 까베르네 소비뇽. 그 품종이라서. 오늘 뭐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보르도 지방에 나는 포도 중에 가장 최상급 와인이 네. 샤또라루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전에 이제 김정일 그 당시 이제 국방위원장이 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제 남쪽 사람들한테 이제 최고급 포도주를 냈죠. 그게 이제 샤또라루르. 라투르라고 하죠. 라투르. 예, 뭐 그 북한에서 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찬에서 김정일이 좋아하는 와인.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샤또 무통 로칠드가 그 무통주사랑은 관련 없는 거죠? 불어를 전공 안 해가지고 라피트 로칠드라는 데하고 왜 저기 사촌지간인데 그 1등급 승격시키는 걸 반대했대요.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사촌지간인데도 쟤네들 올려주는 거에 안 대해서 된다고. 유일하게 반대한 그 1등급 와인 양조업자래요. 근데 이 왜 라피트 로칠드나 무통 로칠드가 정박이 얘기했던 왜 로스차일드 가문 있잖아요. 그 가문이에요. 로칠드가 로스차일드. 세계 이름이 돈 제일 많이 벌었던 가문. 거기가 포도주도 만들어요? 네. 그 가문 안 되겠네. 지금 말한 보르도 지방은 이제 샤또 시리즈가 유명하고 우리가 이제 또 와인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게 부르고뉴 지방의 로마네 꽁띠 들어보셨죠? 부르고뉴. 네, 그쪽은 로마네 꽁띠가 유명하고 우리가 이제 프랑스 또 그 상필 지방에서 우리가 말하는 샴페인. 샴페인. 그러니까 그쪽이 유명하고 뭐 그렇게 조금씩 다 특별한 좀 있죠. 거기 하여튼 그 나폴레옹 시대의 만국박람회 엑스포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와인을 너무 이것저것 섞으니까. 와인에 이제 순수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와인의 정의를 내리고 등급을 만들어라. 나폴레옹이 했어요. 또 아는 척 하나 해도 됩니까? 저희가 그 아는 척 하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서로 그 지식 자랑하는 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아는 척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이 아는 걸 어떻게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데 맥주에도 순수령이 있습니다. 있죠. 맥주에 그 독일 하인리 2세인가요? 네. 정프로는 못하면 독일 얘기 나오면 하인리로 가요. 무엇이 똑같은가? 빌헬름도 있는데 왜? 독일은 빌헬름 망치도 있죠. 그래서 독일은 딱 3개예요. 빌헬름, 하인리, 프리드리. 이 3개면 다 됩니다. 근데 하여튼 러시아는 에카테리나 이런 데 다른데. 표트르, 이반. 표트르. 근데 하여튼 그 맥주 순수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에 메가 말고는 아무것도 써서는 안 된다. 물과 메가. 그 맥주 순수령을 철저히 지킨 맥주들이 이제 유명한 독일 맥주들이 여러 개가 있죠. 독일 맥주 옥토버 페스티벌 가보셨나요 혹시? 그 열릴 때는 안 갔지만 어쨌든 그 지역은 갔습니다. 큰 호프집 가보셨어요? 네. 광장 레벤브로이. 됐습니다. 합격. 알짜 PD는 합격입니다. 미넨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넨. 미넨 호프. 거기 왜 그거 팔잖아요. 뭐요? 프레첼 빵. 그렇죠. 비싸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어쨌든 진짜. 합격입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우리 그렇구나. 혜미 씨는 어디 갔다 온 데가 어디예요? 중국 갔다 왔잖아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 일본. 참 많이 갔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네. 홍콩은요? 홍콩. 괌도 갔다 왔겠네, 그러면. 괌 안 갔어요. 괌 안 갔구나. 싱가포르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고. 싱가포르 진짜 재밌었는데요? 싱가포르에 뭐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싱가포르 뭐 있죠? 싱가포르는 껌 뱉으면 벌금 낸다는 거? 10만 원씩 낸다는 거. 택시 안에서 뭣도 먹으면 안 되고요. 택시 안에서? 네, 차 안에서 먹으면 안 된대요.
그게 워낙 습하고 더워서 네. 뭐 부스럭이라도 흘리면 개미가 그렇게 끓는데요. 그러면 그 개미가 차까지 부식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아니, 돼서 달리는 차까지 개미들이 습격을 그렇게 그 가이드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싫어했어요. 뭘 먹으면. 갑자기 차표 한 장이 생각난다. 예? 달리는 차장이.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건 의도적으로 지금 노래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좀 무리수 던지신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차표 한 장이랑 택시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 교수님은 많이 다니셨죠? 아니요, 저는 고소공포증 있다고 했잖아요. 비행기 못 합니까? 그럼요. 아니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심지어는 네. 부인이 미국에 저기 연수 갔어요. 네. 연수 갔는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비행기 타기 싫다고 안 간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그리고 1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와. 비행기를 거의 안 타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10대번은 타봤는데요. 국내선. 국내선. 멀리 못 가시고. 짧은 거. 중국 간 거 한 번 말고는 아마 국내선일 거예요. 대관람차 같은 것도 타세요? 아니요, 안 타요. 그건 못 타시고. 네. 롤러코스터는? 그건 눈 감고 타봤습니다. 그럼 자유로드롭은 뭐 당연히 못 타고. 안 타죠. 무서운 건 많네요, 그죠? 그렇죠. 네. 무섭다기보다 그냥 한국의 안전시설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안전시설. 제가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도 왜 사케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사케도 등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면 새로 만드는 사케들은 그 등급에 맞게 들어가요, 어디 그런가? 아니죠. 이제 일단 이거는 뭐 참가시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전국에 왜 수천 개거든요. 얘들도 사케 만드는 공장이. 예. 그 집이. 왜냐면 거의 가양주처럼 얘들도 만들었으니까. 걔들에 대해서 다 등급을 나눠준 거예요. 나라가? 근데 이게 등급을 나눈 게 좋다 나쁘다의 등급이 아니고 도정 비율에 의해서 왜 맛이 좀 그윽한 맛이 나는 게 있고 좀 드라이한 맛이 나는 게 있대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달다가 아마이거든요. 아마이. 아마이 5등급, 카라이라고 왜 신맛 돼 있는데 카라이가 왜 맵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드라이하다는 느낌인 거예요. 단맛은 카라이. 사카린 아닙니까? 사카린. 그건 인공 감미료니까 뗍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아마이. 카라이 5등급. 그래서 한 10개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아마이 5등급, 카라이 5등급.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등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카라이 오면 굉장히 드라이하고 아마이 오면 굉장히 이제 감미롭다 뭐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자기가 단 거 좋아하면 아마이 5등급 먹고.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일본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제. 너무 많이 하셨어. 이 사케에도 등급이 있고, 우리나라 소주는 등급이 없죠, 따로? 없죠, 우리는 희석식이니까. 우리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가지고 또 있고, 그렇죠. 또, 우리도 전국에 이제 가양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네. 대표하는 향토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전에 이제 우리가 금주령 뭐 이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본 때문이죠, 사실은. 예, 그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주세령. 시절에도, 그것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우리 쌀이 아주 귀한데, 이 귀한 쌀을 네. 먹을 살도 모자라는데 이 술을 담그면 되겠냐 해가지고, 그 막걸리 같은 경우도 그 아예 뭐, 쌀 막걸리 못 담그게 했잖아요. 그 밀 막걸리로도 하고. 그러니까 왜 카바이트로 왜 그래서 네. 빨리 숙성이 안 되니까 카바이트. 빨리 숙성시키려고 카바이트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다음날 네. 깨질 때지 아프고. 그랬던 거죠. 카바이트가 그 석회, 네, 석회 뭐 뭐 이런 그거래요. 거죠. 네. 물분 막 이렇게 부식되고 하는 거. 그런 거. 막걸리도 등급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등급 매기면 되잖아요. 머리 깨지는 5등급. 그다음에 배만 부른 5등급 뭐 이런 거? 이런 막걸리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을 줘서 되겠습니까? 아니 네? 제가 우리나라 전통주를 이렇게 막 아니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막 시시탐탐 아니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예?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 박근혜 대통령께 미안하지만 대통령한테 지금 사과하신 거예요? 아니 사과하는 게 아니고 욕하려고요. 아버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술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가정마다 만들던 술이 네. 일본에서 이제 왜 이게 세금을 거두려고 주세령을 내려버리니까 네네네. 그때부터 왜 술을 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만들다가 걸리면 엄청나게 벌금을 냈대요. 그렇죠. 그때 밀주 단속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그래가지고 막. 근데 당시에는
먹을 게 없는데 그럼 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요? 그렇지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만들어야죠. 그걸 세금을 매길 필요는 없잖아요. 당장 옆집 아이들이 지금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 집도 일단은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 왜 망했는지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선의 그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술 한잔 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네. 지금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고 당신은. 아, 일제시대에 사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았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린아이. 나 또 뭐라고 당했는데, 느낌에. 자, 뭐 판단하시리라고 믿고요. 갑자기. 어떻게 AS는 뭐 이제 대충 다 되신 거죠? 하여튼 1교시는 AS의 시간이었습니다. 1교시 끝나고 이제 2교시에서 본격적으로 이번 15화가 되겠네요. 15화. 15회 떡국열차 본격적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